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2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마이너스 33% 폭락 현상이 또 일어났네요. 30% 이상의 하락 거래는 좀 드물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 대선 이후의 거래라는 것. 그게 약간 신경이 쓰여요. 어제 짠 뉴스로 DSR 규제 완화한다. 5억까지 40%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출 40년 이야기가 있어요. 좀 있으면 무덤 가기 전까지 이렇게 사망 신고 전까지 대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대책이 나와도 지금 이것은 막기가 힘들어 보이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흐름과 금리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억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5억을 빌립니다. 40년간. 지금 5년 고정 그 이후 변동 금리라면 한 4% 정도 금리인데, 장기로 30년, 35년 고정 금리 이 정도로 가면 금리가 4.5% 정도 되더라고요. 4.5%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에 지금 현 상태 정도 수준에서 고려해 봤을 때 총 대출 이자는 5억 7,800이 되고 총 10억이 넘습니다. 야, 40년 지나면 집값,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집값도 오를 거야. 오를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문제는 이겁니다. 월 평균 상한액이 224만 7천 원입니다. 224만 7천 원. 30살쯤에 취업을 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관계없겠지만 공공기관 공무원 연봉표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은, 야, 이 돈 실수령액 이 돈 되나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공무원인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 한 사람은 온전히 다 나갑니다. 출산은 안 하고 애들 나중에 학원은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중간에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을 40년 동안, 물론 10년 20년 지나면은 또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야, 갑자기 월급은 2배씩 이렇게 오르는 일이 없잖아요. 40년 가정하에 한번 해봤는데 월 상환 금액이 만만치 않다. 대출 그렇다고 저렇게 다 내줄까? 지금 20대에게 집집마다 5억씩 해서 다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집을 다 살 수 있을까? 이런 약간 회의적인 느낌도 있고요. 보다 약간 충격적인 발언?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는다 이런 문구도 보이던데, 은행이 대출 다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또 막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량 늘어나는 건 못 막습니다. 이건 못 막지. 이거 하루아침에 700건, 800건씩 증가해요. 이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특히 이렇게 물량 증가가 심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주말 동안 그런 감소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이 추세 바뀐 거 있어 보이나요? 물량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 그대로예요. 전세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들었다가 7,700건까지 떨어졌었던가요? 그랬던 것이 하루아침에 8,031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또 8,000, 이번 주 토요일쯤 되면은 한 8,200건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 물량의 수치는, 이때가 최고치가 아마 8,200건, 요맘때 올라왔을 때가 한 8,200건 정도였을 거예요. 거의 최고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수준이지, 매물이 결코 줄어드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DSR 40년, 50년을 하더라도 시중에 물건이 많은 걸 어떡합니까? 굉장히 많아요, 공급. 자, 월세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38건 중에서 신고가는 6건, 20%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2월 거래는 8건, 2월 거래 이제 784건. 이제 갓 1월 거래를 넘어섰네요. 근데 이거 신고되는 거래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이제 남은 신고일 수가 7일 정도. 하루에 8건씩 한다고 해도 이 850건까지도 가기가 좀 벅차 보이네요. 다른 광역시들은 이거보다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일주일 전부터 전년 1월의 거래, 2월의 거래가 1월의 거래를 넘어섰는데, 대구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해지진 않았어요. 낙폭은 더 크다고 하는데 거래는 더 안 된다. 그게 지금 대구 현재 모습이에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또 위에 두 군데 있었는데, 하락거래 2개 있었는데 그 부분 잘려버렸네요. 상단 코롱하는 채 4억 4,500. 굉장한 상승으로 보이지만 인근에 거래됐던 가격들, 성당 레미안이라든지
뭐 인근에 몇 건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들 보면은 요 정도 가격대. 거기 성당 내면 같은 그런 데 보니까 한 5억, 한 6천, 7천, 8천, 한 5억 8천까지도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충격적인 하락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약간 덜 선호받는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격은 뭐 근래 거래되는 가격과 그냥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다.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짚어보자면 요거예요. 월배 아이파크 3월 11일자 거래예요. 3월 11일자 거래인데 1억 6,200이나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33% 정도 빠졌더라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똑같아지고, 이것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한 90%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는 나왔지만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살펴보시면 언젠가 지금이 2022년 1년, 근데 이거 더 심해지는 거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 2020년 3월이라고 해볼까요? 2020년 3월에 전세가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한 8월, 9월 이 이후에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2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해보면 올해 8월, 9월 그때면은 이 엄청난 대구의 물량값 견주어 봤을 때 이 역전세나 깡통 전세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전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여기 역전되는 거 하나 보이고요. 거의 뭐 90%, 100% 여기도 역전되었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여기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역전되었어요. 요거 조금 나중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좀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주면 좋겠지만 불가하다면 임차인은 아직 계약이 2년이 안 넘은 분이 계시다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이 또 막을 수 없는 게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가격,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 이 흐름이 지금으로서는 크게 바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매매 거래량 드디어 2월 거래가 1월 거래 넘어섰네요. 3억 이상 거래량도 뭔가 그렇게 약간 올라가는 추세 같아 보이죠? 네, 싼 것들. 그 다음 6억 이상 고가 물건 몇 건만 더 치고 올라가면 역전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2월 거래량으로는 1월에 거래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4% 아래로 6억 이상 거래 비율도 내려앉은 모습. 구 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2월의 거래, 여기 요거 살구색인가요? 네, 살구색 2월의 거래 보면 남구는 1월보다 넘어섰고, 그 외의 지역 수성구도 뭐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어쨌든 그 이전의 거래를 월등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이 없다. 서구는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요? 남구는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요? 중구는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요? 원래 인구 이동도 많지 않고 그런 곳이었는데 아파트가 근래 많이 지어지고 이러면서 추후에는 또 거래가 더 늘어나겠죠. 아파트 개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원래 인구도 적고 이동도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서 신고가는 0건. 3월에 분양권 거래가 유달리 많이 되고 있어요. 손바뀜이 유달리 좀 많이 갑자기 이뤄지고 있네요. 자, 가격. 교대역 하늘채. 여기 뭔가요? 지하철 역세권에 학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양새네요.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요 거래가 부쩍 많아요. 그러면서 3월의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나중에 이거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이거 입주할 때쯤 되면 이거 전세 가격이 얼마 될까요? 2억 중반 될까요? 2억 중반? 외곽이야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대시양도람 이거 9월 입주였던가요? 작년 9월 입주였던가요? 정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거래되었는데 그래도 가격 괜찮게 받은 편인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이 좀 길어지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46건 중에서 신고가가 1건. 요거 좀 충격이에요.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이 흐름도 지금 막기가 힘들어 보인다.
거래 안 되는데 대출 내주는 거 집 사는 거 대출 내준다 그랬지. 전세자금 대출도 80%까지 늘려준다고 하는데 뭐 거래가 안 돼요. 좀 희한합니다. 왜? 야 이거 전세자금 대출 80%까지 내준다. 야 그 전에 4억 5억짜리 작년까지만 해도 4억 5억 전세 우스웠잖아요. 금리 4%인데 내가 1억 가지고 있어서 한 3, 4억을 대출 내야 되는 상황이다. 야, 이 월세보다 더 비싸잖아요. 기본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월 부담을 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아요. 4% 이런 것도 보통 고정금리가 아니고 보통 변동금리잖아요. 살다 보면은 한 1년 살고 났는데 금리가 뭐 6%까지 만약에 최악의 미국이 6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최악의 경우에 만 6%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6%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이 부담이 이렇게 중간에 살다 보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 뭐 이런 경향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거기에 거래 가격 뭐 신고가는 거의 없이 하락하는 거래들, 신고가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뭐 1,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저 갱신 거래였구나 요 정도 느낌 드는 정도. 그다음 하락. 가끔 가다가 월배 탐정 뭐 이런 거 비싼 전세 거래 한 개씩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시 전세 가격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좀 해보겠네요. 3억 5천까지 3억 2천에서 3억 5천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인근 전세 가격도 다 3억 2천 3억 3천 3억 5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 4억 이상 호가했던 것들 거래되었던 것들이 지금 3억 초중반대까지 거의 다 3억 초중반대까지 내려온 애들 보면 과거에 한 4억 정도 갔던 물건들이죠. 자, 그 다음 3억 이상 거래되었던 것들은 2억으로 거래되는 현상들, 거의 다 3억 가까이 갔던 것들이 2억에 거래되는 현상들 보이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과 나란하게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월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확연히 줄어드는 이 흐름이,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로 방향이 팍팍 바뀌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보인다. 월세 거래량 43건. 지금 전세 거래량 아까 몇 건이었나요? 46건이었던가요? 매매 거래 38건.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세 거래가 확실히 적어지는 게 좀 흐름이 느껴지시죠? 임대 거래량 전체 1849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